만드신 거? 아마 만들었어요. 저쪽에 있는 거는 직접 또 다른 선생님이 만드신 거죠. 이쪽에 있는 거는 옆에 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좀 사셔야 됩니다. 네. 사셔야 됩니다. 여기는 옆에 소혜원하고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아. 편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오시냐고 얼굴 한번 보고. 22개월이에요. 우리 장주가 바뀌었어요. 그래, 전에부터 그렇게 직접 만든 거. 이거 나무도 이제 지역에 활동하는 동아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만든 제품을 만드는 아름다운 가게랑 같은 차이점이 지역 공동체 만드는 거. 저희는 작년 8월에 처음 만들어서 한 6개월 정도 활동했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기 위에서 조그마한 다락 공간인데 가게에서 판매하는 뭐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코끼리 똥 노트, 그 공정무역 설탕 이런 것들. 이거 코끼리똥 노트를 직접 전제해서 만든 그거예요. 코끼리 똥을. 진짜네. 네, 여기 마크도 다 있고요. 스리랑카에서 수입해오는 건데요. 상생의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마분지가 말을 돈으로 만든 돈인데요. 그것처럼 코끼리가 대부분 풀을 먹기 때문에 풀이 소화돼서. 네, 소화돼서. 이런 거 이제 기념품 같은 거도 나중에 이렇게 다이어리 이런 거 기념품 제작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지역에 다니면서 몇 군데 아직 안 갔는데 수첩을 계속 쓰기 시작해가지고 몇 군데밖에 안 남았다.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딱 쓰는데. 코끼리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께서 들고 나와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들과 함께 살자 이런 거 얘기했던 거라서요. 그렇군요. 이야. 굉장히 나중에 의미있는. 우리 대통령 그래서 직접 드는 바구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 진짜 의미 있는. 굉장히 예뻐요. 네. 네. 이야. 고맙습니다. 제가 잘 기록해서 제가 올해 안에 2권을 다 채우겠습니다. 우와. 2권으로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더 드릴게요. 가실 때 몇 번 더 챙겨드려야겠다. 대표님, 계산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증샷 찍는 순서. 그래서 대표님하고 제 동생이 과연 유신은 청산된 것일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말 사망했던 것일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시대는 확실히 청산된 것일까? 30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살아났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끊긴다고 해서 완전히 그 시대가 청산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살아난 것인가? 처단되었어야 하는, 청산되었어야 하는 친일 4대 매국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권력을 다시 쥐게 되는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 하나죠. 그 진보당이 막은 거죠. 핵심 국가 이익을 누가 지키고 누가 막았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얼마나 참 눈에 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 FTA로 확실히 미국이 한국법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개방이라는 논리로 그걸 확정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4대 매국이다. 이 딱지를 확 붙여버린 이 통합진보다. 진보다. 그리고 한국의 정보통신과 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정보를 미국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 진보다. 화해할 수 없죠. 화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여전히 4대 매국, 4대 매국. 그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해왔던 것이고,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 나라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건 이거죠. 쟤네들은 빨갱이야. 쟤네들은 종북이야. 이게 돌아오죠.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전과 60년 전과 다릅니까? 유신시대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 본질은 똑같죠. 당시에 청산되지 못한 친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청산 안 하고 그 민족 정기도 못 세우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 사회의 집권 세력으로 등장했느냐, 어떻게 수구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물림을 해가고 있느냐, 결국 색깔론을 근거로 이 사람들은 집권을 한 겁니다. 대결을 근거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갔죠. 그게 지금도 끊임없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정치 세력들이 만나서 새로운 당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나갈 때 치밀하게 진보정당을 어떻게 키워가고 또 새롭게 안정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말로 1, 2, 3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와서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른바 상층 정치, 이른바 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진짜 한 끗 차이라서요. 한 끗 차이라서요. 딱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딱 어긋나기 시작하면 한 번 딱 어긋나기 시작하면 쫙 방향이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도록 저 스스로가 잘 준비하고 치밀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너무나 컸습니다. 기대에 딱 하나의 기대의 이유는 하나죠. 저 사람들은 욕심은 안 될 것 같아. 다 이거 하나죠. 저 사람들은 그 자리 욕심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적어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후보 나오네. 또 고생하네. 후보 나오면 고생이었잖아. 또 저거 집에서 저 돈 어떻게 하려고 저 고생하나. 그 헌신하고 서로 단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기대를 받은 건데 이게 작년 총선 지금 해서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뀌기 시작한 것이 총선 치르고 나서 확 터져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애국가 논쟁 끼어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정, 폭력, 종북, 패권 이런 얘기들이 해일처럼 밀려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의 세세한 일을 짚기보다는 저 스스로 우리 당을 어떻게 끌고 가자 했던가, 저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던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신하고 단합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얻었던 진보정당의 원칙 이것을 제가 지키지 못하고 당에 확산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어떠셨냐?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이 단 하나가 없다 뭐 이런 그 보수 언론의 보도들 또는 이른바 진보 언론의 보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었냐? 법안을 아무리 좋은 법안을 그리고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야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내도 아무도 서명을 안 합니다. 왜냐? 종북이니까. 그게 지금의 작년 겪어야 됐던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건 약과였다라고 봅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똥물 튀어.
그리 좀 가 있어. 그러면서 똥물을 막 튀기는 이게 2012년이었죠. 모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했다고. 개인적인 고발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수구 보수 세력이 노리는 것은 다시는 미국의 한반도에 관철하려고 하는 이해관계, 미국의 이익에 위협을 주는 세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 집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은 통합진보당, 자주민주 통일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진보당을 없애는 거죠. 현실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단순한 말로 똥물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공격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본격적인 대결이 벌어질 겁니다. 올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할지 의논하면서 딱 두 가지만 당원들께 이번 저희 2년 임기로 시작한 지도부가 딱 두 가지를 했다고 기억되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각 지역위원회를 다 다녔다. 다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서 무엇을 해낼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지방선거를 준비했다. 1년 동안 꼬박 밑으로 다녔다. 이게 첫 번째 기억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기억되고 싶은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데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전당이. 이 두 가지입니다. 광명에서 원래 오늘 오실 법하다고 하셨던 숫자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훨씬 많이 오셨는데요.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왔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많고 또 고통스러웠지만 저희 내부에 쌓인 것도 그만큼 더 축적된 것도 있죠. 저 스스로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나이가 지금 45인데 살면서 계속 칭찬만 받고 산 거예요. 별로 저희 어머니한테도 별로 꾸지람 안 듣고 선생님한테도 별로 내 안 맞아보고 그리고 칭찬만 받고 살다가 작년에 그 어려운 과정을 막 거치고 나니까 그 여론의 문매를 맞고 야, 내가 정말 거의 이건 화형당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까지 가고 나니까 딱 그걸 겪고 나니까 세상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삶이 마음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이만큼 알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로서는 이만큼 알게 된 게 그나마 그래도 저한테는 남은 것인데 당원 여러분,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과정에서 함께 헤쳐나오면서 또 얻는 것이 있었다 싶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중들을 생각하고 우리 노동자들 생각하고 다시는 최강서 열사처럼 돌아가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 안 나왔으면 정말 간절히 바라고 2017년 정권교체를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반드시 정권교체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